자, 수학 2 시작해 볼게요. 자, 이 수학 2라는 과목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다항함수가 주인공이야. 다항함수. 다항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항함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1학년 때 배웠던 1차, 2차 함수와 더불어서 이제 3차랑 4차 함수까지를 추가로 공부를 할 거야. 그리고 일단 미적분을 배운다라고 했으니까 미분이 뭔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이제 적분이 뭔지도 알아야 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미분과 적분에 대한 기초를 다져주는 게 수투고, 혹시 이 중에 이과 갈 사람? 뭐야 이렇게 적어? 그치 대부분 이과죠. 이과 가시는 분들은 미적분이라는 선택 과목을 할 건데, 그 미적분이라는 선택 과목을 하려면 수1과 수2를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뭐 무슨 말이냐면 수2는 다항함수를 미분한다 그러면 미적분에서는 지수함수를 미분하고 로그함수를 미분하고 삼각함수를 미분하고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두 개를 2학년 때 다져놓고 3학년 또는 뭐 다음 여름방학 때 미적분 하신다라는 거지. 뭐 기하는 수투 몰라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혼자 공부하고 싶으면 혼자 해도 되고, 여기 2학년 배제고 아닌 학교들 손 좀 들어봐. 너네 2학년 때 기하 아니 너네 학교? 그쵸, 기하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뭐 수2를 몰라도 할 수 있으니까 뭐 혼자 공부해도 괜찮고, 뭐 내신 때 수업이 있다면 뭐 그 수업을 들어도 괜찮고. 확률과 통계하시는 문과분 계십니까? 확통 조금 있군요. 확통러들은 어차피 배제고라면 2학년 때 내신으로 해야 되니까 그때 밖에 공사하더라 그죠? 2학년 때 내신으로 하실 거니까 그거 잘해놓고 3학년까지 가시면 되지. 문과 개꿀 딸이죠. 벌써 확통만 하면 수능 수학이 다 끝납니다. 우리는 이제 미적분도 더 해야 되고 막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대학 가기가 힘들어요. 아니 이건 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너네 그 말 알죠? 이제 문이과 경계가 없다 보니까 서연고의 상경대학, 상경대라는 건 이제 경제 경영 그런 경제 쪽 얘기, 또 아니면 통계학과, 이런 학교들이 대거 이과 즉 미적분이나 그 기하 선택자들이 정시로 들어갔다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실제 올해 입결이 그렇게 나왔고요.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그렇지. 만약에 내가 지금 연세대 이과대학교 대기과학과라는 데 들어갔었는데 만약에 이 점수로 서울대 문과를 갈 수 있다. 그럼 갔을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문과 애들은 그거 감수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니까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일단 너네는 너네 나름대로 해야지. 뭐 이과 그렇다고 문과에서 2등급 받는 친구를 이과에서 4등급 받는 친구가 놀릴 수 없습니다. 어차피 4등급은 4등급인 거고 2등급은 이제 2등급인 거니까 문과에서도 1등급 맞으시면 되는 거고, 이과 4등급은 비웃을 그게 없다. 알았죠? 그러니까 너네가 적어도 이과에서 1, 2등급은 찍고 문과를 무시하든가, 안 그러면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자, 아무튼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좀 했고요. 자, 수2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수2의 단원 구성 좀 볼게요. 자, 맨 첫 번째 대단원 1단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함수에 극한과 연속이라는 단어를 해. 자, 그 다음에 대단원 두 번째에서 이제 미분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배우고요. 그 다음에 대단원 3단원에서 이제 적분이라는 걸 배울 텐데, 아까 말했다시피 얘네들은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단원을 알아야 그걸로 2단원을 정의해. 그러니까 2단원에서 미분이 뭐냐라고 할 때부터 극한이 나온다는 뜻이고요. 3단원에서 적분이 뭐냐를 정의, 우리끼리 약속할 때부터 2단원에 미분이 나오기 때문에 1단원부터 잘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1단원에 함수의 극한과 연속 중에 극한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도를 그냥 강의만 해라 그러면 3시간이면 연속까지 다 하고도 남는데, 어제 얼리버드를 해보니까 첫 시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스트를 칠 시간이 없어서 진도를 3시간 풀로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어자 풀 양도 엄청 많았고 부교재를 풀 양도 엄청 많아가지고 대부분 순어자만 해결하고 집에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조금 그럼 아쉽잖아. 그래서 오늘은 극한까지만, 조금 아쉬워도 진도는 극한까지만 딱 나가고, 오히려 시간이 남는다면 순어자에 있는 문제를 내가 많이 풀어드림으로써 순어자 부담을 줄여드리고 빨리 부교재로 넘어가서 조금이라도 다른 시중 교재집을 풀 수 있게끔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극한만 잘 배웁시다. 자, 교재 첫 번째 페이지 4페이지를 펼게요. 자, 함수의 극한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번 극한과 수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극한이란 무엇이냐 또는 수렴이란 무엇이냐 라고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냥 별다른 일 없이 그냥 이렇게 쓱 매끈하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쯤에 x equal a라는 좌표가 뭐 여기쯤에 있다고 치자.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좌표가 a, l인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y 값이 large L이야. 오케이.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야. 이 그래프 위를 둥둥둥둥 떠다니는 x 좌표를 생각을 해봐. 뭐 요 정도 x가 있다고 치자. 그럼 당연히 지금 x, 는 여기에 있을 거고 아까 핑크색이었던 a, large L은 여기에 있는 건데 이 초록색 x 보고 핑크색 요 A로 좀 다가가 보세요 라고 말을 할 거야. 다가가 보라고. 그러면 그래프를 따라 점점 초록이 점점 핑크로 다가가는 게 보이지. 오케이? 마찬가지로 X가 A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야 한번 너 A로 다가가 봐. 이 길을 따라서 길목을 따라서 다가가 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잘 봐요. X라는 친구가 A로 다가간다. 화살표로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이거 일 때 함수값 fx는 과연 어디로 다가가니? 당연히 라지엘로 다가가겠지. 맞아? 이 상황, 이것을 극한이라고 부를 건데 극한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극한은 다가갈 때의 다가갈 때래. 다나카상. 자, 다가갈 때의 자, 가장 중요한 단어 세 글자 쓸게요. 오늘의 키워드. 극한이 뭐예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만 대답하면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바로 목적지입니다. 다가갈 때의 목적지. 이게 극한이에요. 오케이. 자,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조금씩 더 할 건데 이 상황 x가 a로 다가갈 때 fx라는 친구가 l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지. 자, 그런 식으로 목적지가 딱 어디다라고 찝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우리 반에서 야 우리 놀이동산 어디 갈래라고 했을 때 다 같이 에버랜드 하면 의견이 뭐 됐다라고 하니 써있잖아. 수렴됐다라고 할 거 아니야. 맞죠? 다 같이 우리 에버랜드 가자니까. 근데 만약에 누구는 롯데월드 가고 누구는 뭐 에버랜드 가자 이렇게 흩어지면 우리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맞아? 자, 이런 식으로 x가 a로 다가갈 때 함수 fx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함수가 수렴했구나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 상황을 기호로 쓸 거야. 앞으로 이렇게 계속 뭔가 주구장창 이렇게 써놓을 수 없잖아. 자, 그래서 이것을 기호로 쓰면 lim, 리미트입니다. 이게 극한의 영어겠죠.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는 자 이렇게 쓸 겁니다. 그게 large L이다 라고 쓸 거야. 오케이? 이 상황을 기호로 이렇게 쓸 거라고. 자,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읽을 거냐면 뭐 써놨을 것 같은데 뭐라고 안 써놨나? 그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arge L이다 이렇게 사이드에 적혀 있죠. 읽는 방법은 적혀 있을 거야. 근데 이 읽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걸 한글로 제대로 읽을 줄 알아. 한글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말로 풀어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이 상황을 말로 풀었으면 x가 a로 다가갈 때 fx의 목적지가 l이다야. 오케이? 그렇게 읽어줘야 돼. 목적지. 뭐 수학적인 용어로는 극한이니까 원래는 x가 a로 다가갈 때 fx의 극한은 l이다 이렇게 부를 건데 그 참 의미를 알면 이해가 될 거 아니야. fx의 목적지가 large L이다라고. 됐냐? 오케이, 목적지. 이 목적지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 봐요. 만약에 fx란 그래프가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자, 여기에 함수값은 2고요. 여기에 함수값은 3이고 뭐 여기에 x값은 뭐 a라고 치자. 오케이? 그러면요. 예를 들어 f의 a는 얼마니? 2죠. 맞냐? 뭐 당연한 얘기지. a, 2니까. 그런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얼마일까? 3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를 따라서 x가 a로 다가가게끔 해봐. 그때 이 화살표들 또는 fx의 그래프의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3으로 다가가고 있긴 하지. 그래서 이 극한값은 3이다라고 불러야 돼. 오케이? 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다가간다라는 상황은 정확히 A인 거야? 아닌 거야? A는 아닌 거야. 하지만 A에 굉장히 뭐 할까?
가까운 거지. 여기서 이렇게 온다면 A보다 한 0.000000001 정도만 작은 거고 이쪽에서 이렇게 온다면 A보다 0.0000001만큼만 큰 거예요. 하지만 A는 뭐하다? 아니다라는 거. 그게 극한이라는 상황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야. 절대로 A는 아닌데 A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까워. 그 말을 멋지게 하면 무한히 가깝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무한히 가까운 상황.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에 빵꾸가 안 뚫려 있으면 별로 그렇게 고민할 건 없어. 그냥 대충 여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함수가 이렇게 그래프가 끊겨 있거나 하면 함수값은 이건데 목적지는 3이야.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 절대로 극한값은 그냥 함수값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건 크나큰 오산이에요. 알겠지? 목적지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 이해됐니? 근데 이 그래프를 보니까요. 어떤 x값이 a라는 값에 다가간다는 상황이 여러 번 예시를 들어서 보이겠지만 방향이 몇 개 있어? 2개가 있겠지. 수직선상에서 a 기준 이쪽에서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어. 이건 a보다 뭐하니? 너네 입장? 작지만 다가가고 있지. 예를 들어 마이너스 0.00001 내 얼굴이 0이라고 치면 오른쪽에서 다가오면 무슨 수야? 양수긴 한데 0에 가까우니까 0.00001 이런 상황이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좌람, 우라는 말로 나눌 거예요. 자,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빵꾸, 홀롤롤롤로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여기가 A, 여기는 뭐 3이라고 칠까요? 여기는 5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X가 A보다 살짝 크면서 다가갈 때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요거 일 때 fx의 목적지는 혜린아 어디니? 꼬에. a보다 살짝 뭐하다고? 커요. 크다는 건 우야 좌야? 오른쪽에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오라 이거야. 그럼 목적지는 어딘 거야? 5로 다가간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x가 a보다 살짝은 작지만 a로 존나게 다가간다. 일 때 fx의 목적지는 동준은 어딘 거야? 3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이것 또한 이렇게 극한 기호로 쓸 줄 알아야 되겠죠? 극한 기호로 쓰면 얘는 리미트 x가 그대로 쓰면 돼. a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때의 함수 fx의 목적지는 5입니다.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으로 갈 때 fx의 목적지는 3이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를 읽는 방법은 이렇게 읽어요.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일 때 이렇게 읽습니다. x가 a의 우극한일 때 fx는 5.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수업할 땐 편하게 리미트 x가 a-일 때 fx는 이렇게 읽기도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 그 전에 유도리 있게 알아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이게 좌우 극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됐어. 예제 한번 풀어볼까? 보자. 자, 그래프는 안 그리겠습니다. 너네가 그래프를 보면서 잘 좀 대답을 해봐. 1번 봅시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의 플러스 fx는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프를 직접 손으로 따라가면 돼. 마이너스 2보다 살짝 뭐 한쪽에서 다가가야 돼? 큰 쪽. 그러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니? 그렇지. 자, 그래도 그래프를 좀 그리자. 그 필요한 부분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마이너스 2일 때 요렇게 돼 있는 게 하나 있고 여기서 뭐 이렇게 돼 있어. 이 부분만 보자. 그치? 마이너스 2보다 살짝 큰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 살짝 오른쪽에서 가보래.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 목적지는 얼마야? 0이지. 다시 한번 주의시킬게. 함수값은 마이너스 1 대 0이니 아니니? 아니지. 근데 그게 상관 있어 없어? 없다고. 그냥 어디로 가고 있냐. 오케이. 뭐 이런 거지. 너네 목적지는 서울대잖아? 그렇죠? 근데 아직 너네는 서울대 근처도 못 갔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네가 서울대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건이야, 너의 극한값은 어디야? 제발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지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너네 지금? 이 말 이해됐어요? 함수값이란 실제로 네가 20살이 됐을 때의 대학이고 극한값이라는 건 20살이 가는 지금 네 목적지지. 지금 네 목적지가 배제돼도 괜찮아. 왜? 실제 함수값은 배제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게 극한값과 함수값의 차이야. 같아지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오른쪽에 있겠지. 똑같네요. 자, 2번은 리미트. 그 대신 x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이니까 요 그래프에서 이렇게 달아오는 거겠다. 여기는 함수값이 얼마나 돼 있디? 2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의 fx를 봅시다.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빵꾸가 뚫려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다음 페이지에 배울 건데 미리 좀 느껴놓자. 봐봐요. x가 마이너스 1로 간다라는 이 말 하나에는 방향 몇 개가 내포되어 있는 걸까? 두 개가 내포되어 있는 거지. 오른쪽에서 올 때랑 왼쪽에서 둘 다 봐봐라 이런 거잖아. 얘 봐. 왼쪽에서 올 때, 오른쪽에서 올 때 똑같이 얼마니? 읽어봐. 마이너스 1이겠네. 그죠? 빵꾸 뚫려 있는 건 상관이 없다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의 fx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이제 그림 안 그릴게. 이제 슬슬 읽을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누구 찝어서 물어보자. 남현이 4번 1의 우극한은 얼마게? 1이요. 좋아요. 1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갑시다. 5번에 리미트 1의 자극한 리미트 x가 1의 자극한으로 갈 때를 봅시다. 병윤아 1의 자극한 얼마니? 1이요. 그치? 여전히 똑같이 1이야. 자, 그 다음 6번 x가 0으로 갈 때 fx 그냥 다 같이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0. 그렇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냥 쉬운 얘기 무한대라는 거 하나만 얘기하고 갑시다. 앞으로 많이 나오는 거라서. 자, 무한대는 그냥 거기 적혀있는 대로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진짜 블랙홀처럼 생겼잖아. 우주처럼 생겼으니까 정확히 값이 얼마다라고 정해져 있진 않지만 엄청 커지고 있는 상태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 커지고 있는 우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한대라고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무한대는 어떤 실수로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내가 딱 못을 박아서 적어놨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런 그림을 보자. 함수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마치 유리 함수처럼 생긴 상태야. 자, 이런 생김새일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 이거를 뭐라고 쓸 거냐면 A에 다가가봐. 오른쪽에서 다가가도 이렇게 될 거고 왼쪽에서 다가가도 이렇게 점점 커질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쓰고 극한값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말할 거야. 근데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쓰다 보니까 무슨 착각이 드냐면 자, 이 기호에서 fx의 목적지 즉 극한값 얼마야? 5지. 그러니까 생김새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런 식을 보고 fx의 극한값은 무한대예요 라고 대답하기 십상인데 방금 말했지만 무한대라는 거 얼마라고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 안 있다고 그랬어? 목적지가 어디 하나로 정해져야 그게 목적지지 항상 바뀌면 목적지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수렴, 즉 목적지가 있다, 수렴한다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오케이? 그냥 뭐라고 말할 거냐면 무한대로 커진다라고 말을 하고 그 커진다를 멋진 말로 발산한다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수렴의 반대말 발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모인다가 수렴이고 퍼진다가 발산 이런 느낌 그냥 한자어로도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함수가 지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함수가 만약에 a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락으로 가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x가 a로 다가갈 때 오른쪽에서 다가오든 왼쪽에서 다가오든 둘 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는 마이너스의 무한대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일단 무한대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만 달아주면 나락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 이 기호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함수가 이런 상태라고 쳐봐. 그러면 여기 함수값이 L이라고 치면 이 그래프를 따라서 x값이 점점 커져. x값이 점점 커질 때 리미트 이렇게 쓰겠지. x가 존나게 커질 때 fx는 이건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여기 L이라고 썼어. L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아? 마찬가지로 함수가 이렇게 생겼었다면 얘가 존나게 작아질 때 이 함수의 목적지가 L이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fx가 L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오케이? 마치 이거는 무슨 함수예요? 우리 수하에서 배운 그치? 바로 밑에 예시로 적혀 있어. 그치? y는 x분의 1 같은 유리 함수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0 이런 식으로 극한값을 얘기할 수 있겠죠. 맞냐?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예제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 갑시다. 여기는 어려운 게 아니야. 무한대는 그냥 소개만 하면 돼요. 예제 1번 보시면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fx를 구하래.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fx를 구하래.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 따라 올라가면 돼. 지금 y는 x분의 1이란 이런 그래프잖아. 0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가면 어디로 가니? 무한대. 그냥 는 무한대로 쓰면 되고, 이거는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x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fx입니다. 얘도 쉽네요. 그냥 x가 0의 왼쪽에서 이렇게 떨어져 올 거니까 나락으로 떨어지겠지. 됐나? 오케이, 좋아요.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기호 리미트 쓰는 방법 한번 알려줄게. 자, 리미트라는 기호를 어떻게 쓰시면 되냐? 당연히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냥 L, I, M 이렇게 이쁘게 쓰시면 되는데, 문제 풀다 보면 꽤 귀찮아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그냥 나의 변천사를 알려줄게. 나도 처음에 이렇게 배웠는데 한 배우자마자 한 몇 주 있다가 난 이렇게 바뀌었어. L, I, M. 그냥 필체로 바꾼 것 뿐이지.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뭐가 귀찮아지냐면 끊어서 쓰기가 귀찮아져. 그래서 난 이렇게 쓰더라고. 고등학생 때 책을 보니까 리미트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필기체인 척하고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내가 어른 되고 강사하면서부터 저것도 귀찮아서 점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흘겨쓰기로 바뀌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것도 극한으로 귀찮아져서 그냥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즘 책은 나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 여러 가지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손에 익는 거, 이쁘게 쓸 수 있는 거 골라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요 점 하나만 있으면 그 아이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나도 여기 보시면 이쁘게 너네 보여주려고 쓰다가 그치? 여기서 이렇게 마지막 그거 됐고 여기서 내 진짜 모습이 나왔죠. 원하는 거 선택해서 고르시면 돼요. 이쁘게만 써. 자, 지금까지 뭐 해봤냐면 뭐 좌극한이라든지 우극한이라든지 그리고 무한대라는 것들, 극한을 얘기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네 번째 극한값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 예제를 봐봐. 얘는 x가 a보다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의 목적지는 얼마였어? 5. 왼쪽에서 다가올 때 목적지는 3. 그러면 이 말을 그냥 한 방에 x가 a로 다가갈 때 목적지는 얼마예요? 라고 말할 수 있니? 없죠. 뭐 3이랑 5의 중간이라고 해서 4라고 하는 건 에바 같고, 그렇다고 5라고 하기에는 3애들이 속상해하고 3이라고 하면 5애들이 속상하겠지. 그러면 질문. x가 a로 다가갈 때 목적지가 얼마예요? 라고 딱 말할 수 있으려면 어때야 될까요? 이 둘이 같아야 되겠지. 자, 오른쪽에서 오는 거 무슨 극한? 우극한. 왼쪽에서 오는 거 무슨 극한? 좌극한. 그들이 같아야 뭐가 있다? 목적지. 멋있는 말로 뭐라? 아니, 제대로 된 말로 뭐라고? 극한 값이 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될 것 같아.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서 올 때의 목적지 극한값하고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올 때의 fx 목적지가 만약에 어떤 값 l로 같으면 이거를 그냥 한 줄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는 l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바꾸어 말하면 위에 있는 문장과 아래에 있는 문장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 서로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문제 x가 a로 갈 때 목적지 l이야 라고 하면 내 머리에서 오케이.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둘 다 l이구나 라고 이해가 돼야 되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와도 왼쪽에서 와도 둘 다 l이었으면 그럼 그냥 이렇게 줄였을 수가 있겠구나. 서로 똑같은 이야기라는 걸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됐냐?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이었으니까 밑에 있는 건 눈으로 한 번만 볼게. 충분히 이해가 될 거야. 2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잠깐 봐봐, 얘 봐봐. 이것만 아니면 다 극한값이 없는 거지. 그게 어떤 경우일까? 1번 같은 예시를 보면 일단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 0으로 갈 때를 생각해봐. 0의 오른쪽에서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0의 왼쪽에서는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로 가는 건 목적지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지. 그러면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느 하나의 목적지가 없는데 우리 양쪽의 목적지가 어떻게 있겠어? 당연히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같은 경우 왼쪽에서 오는 애들은 일로 갈래. 오른쪽은 일로 갈래. 우리 반의 목적지는 당연히 없겠지. 맞아? 그런 식이 극한값이 없는 경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함수 몇 개만 생각해봐. 유리함수 빼고 무리함수 생각해보거나 2차 함수나 1차 함수 생각해봐. 그래프가 끊긴 적이 있니 없니? 없지. 또는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함수값만 뿅 끼고 다시 이렇게 가고 이런 이상한 경우 있었어 없었어? 없지. 그러면 이럴 때는 딱히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는데 왜? 어차피 좌극한이나 우극한이 뭐 할 게 뻔하니까. 같을 게 뻔하니까. 즉 대부분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함수, 사인 함수, 지수로그 함수라든지 아니면 뭐 다항 함수들은 이거를 굳이 고려하면 당연히 성립하겠지. 그럼 문제로 출제되는 거는 이게 성립하지 않는 몇 가지 케이스가 될 거야. 그런 몇 가지 케이스들의 예시를 들어주는 게 지금 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좌우 극한에 주의해야 될 친구들을 몇 가지 한번 맛보기로 보자 이거야.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지. 왜냐면 절대값은 그 경계 좌우에 따라 식이 좀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뿔만 부호가 막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가우스 함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 그려보신 분 알겠지만 계단 형태로 뚝뚝뚝 끊겨있던 거 알아? 그치? 그러면 좌우극한이 다르네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나눠서 계산하자. 자, 그래서 예제 세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순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예제 1번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루트에 4x 빼기 3이야. 자, 그러면 극한값을 계산할 때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게 이거네. 이거 x가 3의 원칙대로라면 극한값을 계산할 때는 이거 인지를 보려면 뭐랑 뭐를 보여야 돼? 오른쪽으로 가도 L인가 왼쪽으로 가도 L인가를 봐야 되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항상 귀찮잖아. 두 개는 해야 되니까. 귀찮게 해야 되는 건지 그냥 해도 되는 건지를 먼저 판단하시는 게 우선이겠지. 예를 보세요. 대충 머릿속으로 그래프 그려봐. 이쁘지? 무리함수잖아. 그럼 어차피 좌우극한 뭐 할 게 뻔하니까. 같을 게 뻔하지. 게다가 심지어 예를 들어 이 그래프를 보세요. 여기쯤으로 왼쪽에서 다가가 할 때 목적지, 오른쪽에서 다가가 할 때 목적지는 그냥 무슨 값하고 똑같아? 함수 값하고 똑같지. 그럼 그냥 저기 x에 3을 뭐 해도 돼? 대입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입해서 3이라고 쓸 거예요. 왜? 대입해도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걸 대충 믿을 수 있는 간단한 식이니까요. 오케이? 그럼 믿을 수 없는 거 2번이지. 자, 일단 분자는 당연히 인수분해를 통해 x-1의 완전제곱이라고 써두고 분모가 절대값이 x 플러스 빼기 1이야. 자, 얘는 절대값이니까 x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얘 부호가 바뀌네요. 맞죠? 자, 그러면 케이스를 나눠보자. 먼저 이렇게 우극한을 하나 계산할 거고요. 그 밑에 줄에는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 두 개를 계산할 거야. 너네도 식을 두 개 써야 되겠지. 맞죠? 자, 이어가겠습니다. 자, x가 1보다 크다야. 그러면 얘는 플러스로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와? 그냥 나오지? 그냥 나오면 한 번 약분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 식은 이렇게 쓰면 되겠다. 리미트 x가 1에 플러스일 때 약분 한 번 했으니까 그냥 x 마이너스의 1. 밑에 식은요. 리미트 x가 1에
좌극한 빼기로 갈 때 x가 1보다 작았으면 얘 음수였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가 달려 있었을 거고 그럼에도 약분 한 번 했을 거니까 괄호치고 x-1이었을 거야. 맞지? 자, 이렇게 약분을 하고 나니까 다행히 이제는 x 빼기 1이라는 요 1차 함수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는 저 1차 함수 그냥 대충 대입해도 된다는 게 느껴지지? 문제가 안 일어나는 이런 이쁜 함수잖아. 맞아? 자, 그래서 대입을 해봤더니 얘는 0이고 얘도 0이네요. 그쵸? 그러면 좌우를 나눠봤더니 같았어. 다행히 얘는 극한값이 있다 없다? 있는 경우였던 거야. 맞아요? 자, 그러니까 마무리는 오른쪽 왼쪽이 다 0이니까 따라서 하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절대값 이거는 0이다. 이렇게 마무리 답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리미트 연습할 겸 다 써봐. 자, 그 다음 3번도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가우스 x 더하기 1인데 미리 먼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이걸 좌우를 나눠야 될 녀석인지 안 나눠도 될 녀석인지. 근데 가우스란 함수는 요 안에 있는 녀석이 무슨 수가 될 때? 정수가 될 때가 이제 계단형으로 똑똑 튀는 부분이잖아. 그럼 당연히 x가 0이면 한 1 근처니까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젖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뿔말은 나눠야 되겠지. 첫 번째, x가 0에 플러스로 갈 때. 일단 쓰자. 리미트 연습도 할 겸. 이렇게 되겠죠. 일단 쓰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하자. 자, 가우스일 때 극한을 제대로 또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잉. 자, 화살표 다가간다라는 건 같다야 아니야? 아니야. 굉장히 가깝지만 아닌 거지. 그러면 x가 0보다 조금 큰 녀석이 1 더해지면 1보다 살짝 뭐 한 거야? 1.0000 얼마겠지? 걷다 가우스 씌우면 얼마니? 1이죠. 맞냐? 근데 밑에 거는 x가 0 빼기니까 살짝 음수야. 조금은 음수라고? 그러면 1에다가 살짝 음수를 하니까 0.999999지. 걷다가 가우스 하면 얼마야? 0이지. 자, 이렇게 하면 우극한은 1인데요. 좌극한은 0이란 상황이 연출됐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지? 그 말은 뭐가 없다는 거야? 극한값이 없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얘는 그냥 말로 뭐 없다는 걸 기호 쓸 수는 없으니까 극한값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그게 존재를 판단한 셈이 됩니다. 됐나?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한번 머릿속으로 잘 정리해보고 쉬는 시간을 한번 가질게요. 그 다음 순어자에서 문제풀이 조금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조금 더 그 다음 개념으로 돌아오겠습니다.